서울가족교육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정영학과 정우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보는 언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다른 이들에게마저 죄인은 아닙니다. 정부가 언론과 보수 폐륜 세력과 손잡고 우리 유가족들을 죄인으로 피해 당사자인 우리를 가해자로 만드는 아주 야만적인 프레임을 이 자리에서 말하려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조금 어눌하더라도,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언론인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 다큐 영화 감독님들입니다. 이달 28일이 고 박준필 감독님의 기일입니다. 박준필 감독님의 마지막 촬영 현장은 지금 세월호가 있는 고신항이었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을 곁에서 함께 기록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전국의 언론사들이 진도의 평목항에 거의 총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장비를 꾸려 세월호와 유가족들 곁에서 밤낮으로 영상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4.16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다큐 PD님들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덜 외로웠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평목항에서 세월호 참사의 풍경을 전해주신 JTBC 방송국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해주려 애써오신 목포 MBC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인양 관련 의혹을 심층 취재해주신 뉴스타파의 임감독 팀과 많은 평사보도 기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크게 탄압을 받던 시절에도 진실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려 애써오신 용감한 언론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언론인들을 가진 대형 언론사들이 정권의 탄압에 스스로 굴복해 우리를 외면하고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천천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위들을 상황을 탓, 시절의 한계로 돌려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인 이전에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요. 언론인 이전에 여러분들도 자식을 가진 부모일 것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테니까요. 언론인의 자세가 저널리즘이 뭔지 유식한 전문 용어로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언론인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유태인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도 모든 것을 지시와 직무 탓으로 변명했던 독일의 아이히만의 전례를 밟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이미 저를 비롯한 우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조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로서 느낀 점 중 먼저 명예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와 이에 노출된 국민들의 시선과 그에 따른 행동이 피해자인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거짓 과장 정보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공개의 주체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정부의 지원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투명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왜곡된 정보만을 남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 부역한 언론들이 2014년에 행한 세월호 참사 관련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 정보 공개와 가짜뉴스 유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 중이던 우리 아이들이 큰 배가 침몰했다는 연락을 받고 진도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 소식은 전원 구조 뉴스였습니다. 진도에 채 도착하기 전에 그 뉴스가 오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언론인들은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앞다투어 이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도에 도착해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에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세력들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 출동해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을 구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날 밤 배를 빌려 우리가 사고 해역에 직접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발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지만 당시 대다수 언론들은 이 또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객관성을 앞세워 진상규명의 요구 권리를 가진 참사 피해자들을 철저히 모든 정보로부터 배제시켰습니다. 참사 당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사 안위와 구조 현황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선체 이장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한 그 어떤 활동에서도 피해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참사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를 이해관계자라고 이름 붙여 진상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대다수 언론들에게 진상규명 조사에 있어서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그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도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정보를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을 감시 사찰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녁 사고해역에서 아무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우리 유가족들이 진도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부는 사고해역에서 승객들을 구하는 대신 우리 유가족들을 감시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보다 더 많은 사법경찰과 전국경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그저 못 본 채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감춘 채 정보기관을 이용해 유가족과 조사위원회를 사찰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행하였습니다. 넷째, 피해자를 공격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와 유언비어 유포를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배보상 관련 가짜뉴스였습니다. 사고 당일날부터 언론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보상금 액수를 언급했습니다. 이 특조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도 배보상금 총액을 전국에 유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의 배보상금을 받고도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가짜뉴스가 떠돌아다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론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인지 아닌지, 세월호의 자체 결함인지 아닌지 지난 선조위 조사 결과로도 분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세월호라는 배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명확합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세월호가 원인이 아니라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허가하고 직접 운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입니다. 사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마치 세월호 침몰이 다수의 부주의 속에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던 것처럼 왜곡하고 그 밖에 다른 원인은 모두 음모론으로 몰아넘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였다는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고 우리 희생자들에게 놀러가다가 불행한 교통사고로 죽었을 뿐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해야 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발표를 정설인 양 취급하며 그 밖의 모든 가설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재까지도 놀러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이라며 천안함 희생자들과 비교해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는 구구 패륜 집단들의 모습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역한 언론들이 그 시초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 프레임이 정말 무서운 것은 국민들 생각 속에 슬그머니 스며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5.18 광주 사태, 4.3 제주 사건, 여순 반란이라는 용어들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 않지만 상당 기간 저렇게 불려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도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불행한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돈과 권력, 욕심에 저렇게 유난 뜬다고 모략하는 겁니다. 진상규명과 특별법 투쟁으로 단식 중에 듣던 말이 순수한 유가족들이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유가족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권력을 겨냥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니까 순수 대 불순의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한 겁니다. 단식 투쟁이던 자식 잃은 부모들 옆에서 폭식 투쟁이라는 패륜적인 행위가 벌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묵으로 비하되었고 우리 유가족들은 시체팔이라는 혐오 표현을 날마다 듣고 살아갑니다. 보수단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기자회견과 행사를 방해했고 맞불 집회를 하였으며 특조위의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보수단체란 탈을 쓰고 행한 저들의 말에는 잔인무도한 폭력이고 테러입니다. 비정상의 권력을 지키려고 홍위병들을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또 한편의 국민을 철저히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당한 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모른 채 혐오와 모욕적인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들이 이처럼 득세하는 시절이 또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광화문에서 또 그들만의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를 시체팔이라고 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언론을 앞세우고 일부 시민들을 동원해 거짓과 혐오를 부추겨 국가의 범죄를 감추어주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들의 공격과 모욕을 5년 넘도록 견뎌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쓰고 만들어서 시중에 유포하였습니다.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를 받아본 국민들은 급기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가증스럽고 청인공노한 지심을 인정하게 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재한 사법 적폐 세력이 이마저도 막고 있는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잃고 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그 어떤 황금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기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 몸 낫게 하기 위해 아무 짓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저 죄스럽고 매 순간이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 유가족들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면서 뻐꾸기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싶은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은 우리에게 지옥이었지만 언론인들에겐 특종을 낚아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대박 사건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른 북적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 중이던 아이들에게 배가 침몰했다는 연락을 받고 진도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 소식은 저런 구조 뉴스였습니다. 진도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 뉴스가 오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보를 남발했고 책임지지도 못할 보도만 계속했습니다. 20시내만 들뜬 비양심적 전문가들을 섭외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변명에 거짓 논리를 갖춰주고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잊지도 않은 에어포켓, 500명이 넘는 심해 장수자 등 그들의 보도 내용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거짓 보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 보도와
특종을 잡으려는 무모함이 만들어낸 보도 참사고, 언론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우리 유가족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의 의견만 받아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감추는 역할을 언론이 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가 흘리던 악어의 눈물과 합동 분향소에서의 분향쇼를 찍던 카메라와 기자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 사찰했던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며 전국의 방송과 지면에 도배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 연예인 수준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그 이유조차 당당히 묻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른바 공인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단순 사고로 희생된 것처럼 언론에서 발표해서 단순 사고로 죽은 아이들과 천안함 장병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써댔습니다. 아주 악랄한 프레임 씌우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이들, 정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유가족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정부, 보상금 받았으니 그만하라는 언론. 일련의 상황들은 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조사 과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언론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언론들마저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사고로 죽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냐는 기사를 써대고 있습니다. 언론의 양심과 저널리즘은 2014년 팽목항에서 던져버린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지만 의무와 책무를 망각한 언론은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기계적 중립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발생한 사건 그 자체지만 진실은 그 사건의 맥락과 해석입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 사건을 넘어 그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100여 분간 해경과 박근혜 청와대는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모든 승객들은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한 자들은 오로지 선원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기관실과 조타실의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선내에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들이 선내를 나오기만 하면 구조할 어선들이 주변에 넘치도록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퇴선하라는 명령 한마디면 300명이 넘는 선내의 승객들을 모두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방송 장비를 모두 갖추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마디로 승객을 선내에 가둬두고 탈출을 필사적으로 막아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사실을 희생자와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교통사고로 구조 실패라는 참사 책임자의 시선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 전문가라 존경하며 언론인들이 인터뷰해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에서 또 세월호 인양 당시 동고차도와 옥포에서 우리들에게 심정이 어떻냐고 매번 그토록 집요하게 물어왔던 언론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하여 제대로 묻고 이를 전달한 언론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구경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물으려 했던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언론인들이 우리에게 물었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외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무엇인지,
왜 진상규명을 외치는 것인지, 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지, 왜 그들을 책임자라고 규정하는지 이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충분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세월호 선원들을 가르친 교수들과 세월호 운항화가 담당자들과 세월호 참사 당시 에어포켓의 존재를 목청껏 외쳤던 가짜 전문가들에게 인터뷰하고 그들의 주장을 전문가 의견으로 포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사들이 저질러온 세월호 관련 보도의 행태였습니다. 제발 다시는 대형 참사의 현장에서 유가족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심경을 묻거나 절규하는 장면을 찍어대는 것으로 언론인의 임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자도 피해자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참담했던 팽목항에서 주검으로 올라오던 우리 아이들에게 들이대던 카메라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살아온 우리 생존 학생들에게 돈으로 유혹해서 참혹한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던 시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이 이전에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인들이 말하고 정부가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침몰 시작 후 100분이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선원들과 해경들의 지시대로 대기하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공감한 우리 이웃 국민들이 정부보다 먼저 달려와서 손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일부지만 저희를 모욕하고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이야 어떤 방법으로 달랠 수 없습니다만 그간 대한민국의 우리 유가족에게 행한 일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믿었던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고 믿었던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렸고 믿었던 정치인들은 우리를 벌레 취급하며 무시했고 믿었던 언론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믿었던 학교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쫓아냈고 믿었던 이웃들은 우리들에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손가락질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킨 나라가 해야 할 최소한의 사후 대책입니다. 사회참사 특조위에 다시 한번 무겁게 요청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과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건들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고소, 고발, 수사 요청하십시오. 특검과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위의 사건들을 세상에 알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만의 문제를 넘어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먼저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욕한 차명진, 정진석, 일베 등을 고소, 고발하였고 앞으로 3,000건 이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사회참사 특조위도 같이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의 무게와 책임, 글의 무게와 책임, 보도의 무게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책임자들을 책임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